근데 사실 그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저희가 지금은 동물을 주로 고기의 관점으로 이제 보는 그런 시각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사는 동물들을 물고기라고 부르는데 맞아요. 사실 물고기라고 생선! 예, 물에 사는 고기란 뜻인데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 오로지 고기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가 쉬운데 인간이 동물 가운데 하나였을 때 그때 우리와 동물의 관계는 정말 대등했을 거예요. 우리도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그런 관계였을 건데 어느 시점인가 아마 농경혁명 시점일 텐데 그 시점의 즈음에서 우리가 드디어 동물들을 가축으로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 기르면서 뭔가 좀 더 편해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냥하려면 맨날 나가서 싸워야 되고 뛰어야 위험하잖아, 되고 했는데 또. 기르면은 계속 새끼 치면은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안정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뭐 월등히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효율성에 대해서 그 유발 하라리라는 작가가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수렵 채집을 하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훨씬 효율적이 된다. 그래서 농업혁명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 유발 하라리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인간들이 하루치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양이 확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유목민들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유목민들이 가축이나 특히 말이 되게 중요한 그 재화인데 말을 키울 때 너무 식량이 많이 드는 거예요. 너무 옛날- 많이 먹잖아요. 네. 옛날 기록으로는 사람이 적게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20배를 먹었다고 이야기해요. 말 한 마리가요? 네. 유목민들은 사실 곡물을 생산해서 그걸 먹이지 않아요. 그냥 초원에 있는 걸 먹게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식량 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는 방식의 그게 훨씬 효율적인 농업인데, 그러니까 목축업이 되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게 되게 이상한 선택으로 보였다. 수렵 채집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어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농사를 안 지어서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농사를 지으면은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극악한 노동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지금은 기계를 만들어서 기계가 농업을 하니까 그렇지 초반에 왜 인간이 그 편안한 수렵 채집 생활을 버리고 이 고달프고 힘들고 진짜 이걸 키우자고 저는 그 답을 알 것 같아요. 아세요? 그건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계속 갖고 올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그렇죠. 예, 또 특히나 사냥은 더 했을 거라고. 사냥은 나가서 정말 안 힘들게 해야 잡히면 되는데 어떡해. 외양간이 있으면 새끼 낳게 하면 되니까. 근데 초반에는 그렇게 농작물도 그렇고 가축도 그렇고 이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동물이나 농작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지은다고 해도 충분히 먹을 만한 작물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올 만큼 되려면 개량을 많이 해서 몇천 년이 지나서야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게 미스터리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농업을 시작할 때 과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래서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굉장히 그렇단데 한 이론 중에 하나가 초기에 키웠던 작물들이 쌀이나 밀이 아니라 마약이었을 거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걸 먹고 헤어나오지 못해서 이제 마약부터 재배하다가 농경으로 갔을 거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중독.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하면 그걸 못 떼요 사람이. 저희 어릴 때 밥 먹었잖아요. 평생 밥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끊을 수가 없어서 중독돼가지고 네, 그런 이론들이 있을 정도로 초기에는 이 농경혁명이 잘 이게 진입했을지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수렵 채집이 더 쉬웠다는 거잖아요. 쉬웠다는 거죠. 지천에 널린 게 그거 과일이고 먹으면 되니까. 뛰어다니는 동물이 있는데 굳이 정착을 근데 한 해라도 이게 태풍이 불면 다 날아가거든요. 약간 그 아싸들이 했지 않았을까요? 약간 왜냐면 수렵 채집도 인싸들이 딱 막 쓸고 다닐 거 아니야. 근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따는 거야 동네 그러니까요. 열매를. 네. 그럼 내가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내 거를 만들려고. 내거 요만한 데 숨어서 하다가 요게 좀 잘 되니까 처음엔 힘들었겠지만 좀 안정되지 근데 않았을까. 그런 개념은 신석기 시대 이후의 개념이에요. 국가가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이제 벽을 치고 이건 내 거고 식량을 쌓아놓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전쟁과 약탈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처럼 그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것이 이 신석기 혁명의 핵심이지만 어려운 얘기죠, 사실.
실제로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요, 높아지면은 고기 소비량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에 비해서 지금 고기 소비량이 한 4배에서 5배 정도 늘어난 걸로 이제 조사되고 있고요. 네. 베트남이라든지 뭐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곳들도 고기 섭취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그 외에 한국도 개인 1인당 고기 소비량을 보면 돼지고기에 한해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한국이요? 한국이요. 예. 삼겹살 때문에 아, 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회식하면은 거의 10중 8구 뭐 고기잖아요. 과일 카페 가서 회식하는 잘 없잖아요. 없어. 이거 본능인가요, 그러면? 제 본능인가 봐. 우리나라에서도 소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조선시대에는 계속 소 못 잡게 했었거든요. 우금령이 있었습니다. 네. 소 잘못 잡으면 귀양부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기를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냥 농사 짓는 소는 잡으면 안 되니까 다리를 절거나 뭐 이렇게 다친 소는 잡을 수 있었거든요. 갑자기 명절 언저리에는 다리를 저는 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일부러 가서 이제 꼭 찌르는 거야, 이제. 진짜? 소고기 먹으려고. 아, 진짜? 네,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귀했던 고기가 흔한 음식이 된 건 언제부터였어요? 아, 사실 확인하면 좀 무시무시한데 사진을 한번 보시죠. 나 안 볼래. 예. 요게 19세기 미국의 시카고의 도축장. 나 못 이게 뭐 봐. 실제예요? 네. 그림 아니고? 네, 그 유명한 유니언 스톡야드라는 도축장. 이게 도축장이라고 보기보다 약간 자동차 공장 조선소 같은 느낌입니다. 가축들을 우르르 이렇게 대기시켜가지고 차례로 도축을 하고 내보내서 고기 형태가 된 가축들을 다시 이제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엄청난 대규모 정육 단지입니다. 공장식 축산이라는 거. 이것도 참 마음이 무거워요. 맞아요. 항상 인간은 보면 뭔가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형태를 바꾸는 약간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늘 보이는 것 같아요. 고기한테까지도 늘 나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내 곁에 있거라 약간 그런 본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고기의 운명을 바꾼 기술이 있죠. 질소. 질소요? 질소는 뭐예요? 소예요? 아, 이거 나올까 봐 내가 조마조마했는데. 뭐 칡소, 흑소, 질소 이거예요? 아니, 이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이과 아닌가요? 아니 그 질소? 소 얘기하는데 갑자기 질소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아 질소 없다. 질소가 비료가 되거든요. 비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땅에 지력이 떨어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한 장소에서 오래 농사를 한 작물만 지으면 네. 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데 얘가 질소를 다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거름도 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거름을 주는 이유가 거기에 질소가 있어 그렇거든요. 거름에. 굉장히 똥을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없는 것 중에 생명 물질을 그렇지. 주는 거죠. 근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질소로 비료를 만드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엄청 대단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이 생명도 원자로 돼 있거든요. 주로 CHON 이 네 가지 원자가 제일 중요한 원자예요. 그래서 C하고 HO 이 세 가지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인 반면 이 N은 반드시 필요한 원자지만 이거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아, 안타깝게도. 공기 중에 그렇게 많은데도? 공기 중에 이렇게 많은데도 응. 왜냐하면은 공기 중에 있을 때 혼자 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원자가 결합된 상태로 있어요. 질소 분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결합이 너무 단단해서 잘 안 깨져요. 근데 생명체가 이 질소를 사용하려면 이거를 깬 형태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깨진 형태를 고정 질소라 그래요. 네. 지금 표현이 이상하죠? 깬 게 고정 질소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깰 수 있어요. 네. 번개가 치면서 번개가 지나가는 곳에 있는 공기의 질소들이 깨져요. 또 하나는 뿌리훅 박테리아라 그러는데 그런 종류의 특별한 박테리아 몇 가지가 얘를 깰 수 있어요. 네. 아니 근데 그 질소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그 어려운 기술인가요? 바로 그 기술이 뭐냐면은 깨는 그 독일의 그 프리츠 하버하고 칼 보슈가 만든 방법인데요.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에서 또 적절한 촉매를 넣어서 이걸 하면은 질소를 깨서 암모니아를 만드는데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기의 연금술이라 그래요. 멋있잖아요. 공기로부터 인간의 비료를 만드니까.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배양육도 보았지만 조금씩 2년 만에 만들어서는 안 돼요. 비료는 그렇죠. 양이 청야에다가 뿌려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만한 그 파이프라인으로 콸콸콸콸 암모니아가 쏟아질 정도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공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대한 공장을 지어야 했는데 이 공장의 규모가 웬만한 마을 규모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질소를 가지고 그렇게 비료를 만들어내는 덕분에 이제 우리가 뭐 곡식 걱정도 덜 할 수 있게 되고 고기 걱정도 덜게 된 거네요.